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적용하는 수치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현재 여러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많고 그만큼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면서 가격이 뛰고 있어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임대인은 아주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을 통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전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기가 막힌 발상인데, 이 기가 막힌 발상이 얼마나 멍청하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지 영상 마지막에서 그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우선 전월세 전환율이 뭐고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이것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료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월세를 전세로 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공식이에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월세에 12개월을 곱한 다음에 그걸 4%로 나눕니다. 거기에 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바로 전세 금액이 되는 거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4%가 바로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더하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 3.5%이기 때문에 합해서 4%가 현재의 전월세 전환율이 된 겁니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 4%라는 수치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전월세 전환율 4%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수치를 더 낮춰서 2%대까지 만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00만원 받는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면 월세 200만원을 12개월로 곱해서 나온 금액 2,400만원에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럼 6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에 월세 보증금 5천만원을 더하면 최종 계산된 금액은 6억 5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6억 5천만원 받던 전세를 보증금 5천만원짜리 월세로 전환하면 이걸 역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최종 200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전월세 전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방금 전과 똑같은 전세 6억 5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일일이 계산하면 보시는 분들 머리 아프니까 계산은 제가 하고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전세 6억 5천만원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로 계산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4%인 현재는 월세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환율이 3.5%로 내려간다면 받을 수 있는 월세는 175만원이 됩니다. 3%일 경우에는 150만원, 2.5%일 때는 125만원까지 내려가고, 전월세 전환율이 2%가 된다면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는 10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즉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은 점점 불리해지는 거죠. 정부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한 배경에는 현재 전세 매물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는 불만 여론이 있어요. 사실 전세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그게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부작용으로 인해서 점점 가속화되고 전세 매물이 급속히 씨가 마른다는 주장과 우려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계산해서 보셨다시피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게 되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임대인에게 별 이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안정적인 월세 수준을 통제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세가 급격히 사라지는 것을 약간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려는 임대인들이 실제 계산을 해보면 생각만큼 월세를 못 받게 되니까요. 전세를 월세로 바꿔봤자 실익이 없다는 인식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책을 내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계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가 국회를 통과해서 얼마 전부터 시행됐는데 같이 통과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4년으로 확정됐죠. 어차피 임차인이 살고 있는 4년 동안에는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함부로 못 바꿉니다. 그리고 4년 뒤에 그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는 그때는 어차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현재 개정된 법률상
다시 말해서 현재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는 4년 동안이나 4년이 지나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이나 어느 시점에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전세 임차인과 월세 임차인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행 임대차 보호법과 연관해서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 무늬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임대인에게는 손해이지만 반대로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이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산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번엔 역으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전세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4%인 현재는 전세 6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월세 전환율이 3.5%로 떨어지면 7억이 넘어가죠. 3%에선 8억 5천만 원, 2.5%에선 10억이 넘어가고요. 2%까지 떨어진다면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12억 5천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정부의 여러 정책 때문에 가뜩이나 사라지고 있던 전세의 감소가 더욱 가속화됐다. 이런 불만 여론이 폭주한 직후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임대인들이 점점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면 맨 처음 계산했던 것처럼 월세를 놓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적어지니까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를 일부 늦출 수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계산해 본다면 이게 과연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전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왜 아무도 이 반대의 결과를 얘기하지 않는 건지, 얘기를 안 하는 건지, 계산들을 안 해봐서 모르고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경우에 발생하는 반대쪽의 엄청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80석을 이용해서 법을 또 바꾸면 돼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또 올지 모르지만 법을 바꾸면 일단 이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을 정말 시행한다면 이 문제가 분명히 지적될 테고 아마도 분명히 법을 또 바꾸겠죠. 이제 법의 원래 테두리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엄청나게 낮은 기준금리로 인해서 현재의 전월세 전환율은 역대 최저로 낮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강제로 또 하향 조정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도 꼭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셔야 계산을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